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26번째 시간으로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수익을 배가하려면 그 하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박 투자의 길 24번째 시간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수익을 배가하려면 상편을 말씀드렸죠. 그때 첫 번째는 카카오게임즈란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게임즈의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장성이 지난 금년 상반기엔 8.2%였고 매출 증가율이 8.2%라는 얘기죠.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은 14.1%,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44%를 해갖고 100% 미만이라서 부채 비율은 양호한데 당좌 비율이 52.8%밖에 안 돼갖고 이 당좌 비율은 현금성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00%가 넘어야 되는데 요 당좌 비율은 부족해서 약간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부상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가치가 한 8,732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모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공모 그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두 군데고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2만원에서 24,000원이죠. 그 다음에 공모 주식수는 약 1,600만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증권사가 공모 그 희망가 그 밴드 2만원에서 24,000원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 1조 4천에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근데 장외 거래에서 6만원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보다 좀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대박 투자의 길 24번째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편에서 본격적으로 질문 6번째로서요. 카카오게임즈의 그 상장 관련해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 요인은 카카오게임즈 따상 간다 그러면서 장애 주식에 불개 개미들이 몰려든다 이런 뉴스가 8월 13일자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장애 주식 거래인 KOTC 시장에서 2020년 4월, 금년 4월엔 2만원대 하던 그 주가가 6만 2천원까지 올라서 그 공모가 밴드 2만원에서 2만 4천원 약 3배에 이르는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돼갖고 상장 시 경쟁 과열로다가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면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그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도 겪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카오게임즈 회사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2일자 CNB 뉴스에 나왔죠. 그 다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6일이면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의 그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일본에 있는 카카오거든요. 일본 만화시장 매출 1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8월 19일자 한경 비즈니스에 실렸는데요. 세계 최대 만화시장인 일본에서 7월달 매출이 1위였고 이건 세계적으로는 12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코마는 2016년 4월 출시 후 매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카카오게임즈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글로하우를 인수해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8월 14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런 거는 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시 투자자 수익률이 최대 180%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8월 6일자 더벨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더벨은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유료 구독 회원을 대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그다음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해서 5년간 텐센트, 넷마블 이런 데 9개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 희망 공모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 국외 투자사들은 54% 내지 180%의 수익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올라가면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하겠죠. 그 다음에 스톡 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거액의 차익 실현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 이 사람들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이 5,095원인데 만약 이게 공모가로 2만 원이나 2만 4천 원에 결정이 되고 또 공모가보다 더 위에서 결정이 되면 거의 한 서너 배, 네다섯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임직원들 그 보유 물량은 행사 제한 조건이 있어서 9월 이후에 주가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의 그 대표이사인 남궁은 대표의 지분도 4.22% 241만 2,500주인데 이게 공모가로만 따져도 482억에서 579억에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적어도 500억 이상의 주식가치 평가액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잘 이끌면은 떼부자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관련 고급 전문가의 경우 거액의 스톡 옵션 행사를 위해서 조기에 퇴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먼저 SK 바이오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이렇게 고급 그 개발 전문가 핵심 두뇌가 회사에서 이탈하면은 그 굉장한 그 타격이 오죠. 이렇게 특히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카카오 게임에 대한 표절 시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 게임 티그랑 타임의 특허권자인 임태영, 이분은 전 고블린벳 대표인데 카카오 게임즈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 심판원에 권리범위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고 8월 11일 아시아경제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하고 협의한 후에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카카오 게임즈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 상장 이후에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유통 물량이 얼마나 초기에 출회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 상장 주식수가 총 7,320만 주지 않습니까? 크게. 근데 이 중에 유통 제한이 걸려 있는 주식이 5천만 주래 갖고 약 68%는 유통 제한에 걸려 있고요. 유통 가능 주식 수는 2,300만 주, 약 31.6%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3,926만 4천 주. 요거는 이제 모 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 아닙니까? 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은 6개월간 보호 예수가 돼갖고 요거는 초기에는 상장이 물량 출회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발적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주식이 약 836만 주. 그리고 삼성증권의 그 투자 기간 6개월 미만 주식이 약 7만 주. 요건 1개월 보호 예수입니다. 요건 빨리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이 약 150만 주. 요거는 1년간 증권금융 의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이 약 4.4% 320만 주. 이거 별도고요. 이렇게 해갖고 유통 제한에 걸려 있는 주식이 약 5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질문 7번째입니다. 동종 게임사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예상 주가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동종 게임사를 보면서 예측을 한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임을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봅시다. 넷마블은 2010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 매출액이 6,857억 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817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1.9%, 약 12%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상반기 EPS가 818원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자 퍼 주가 수익 비율이 78.6배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돼 있죠. 그 다음에 8월 21일 현재 그 주가, 종가가 14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52주 최고가는 16만 원이고 최저가는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2조 6,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얘를 16만 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14만 8천 원이니까 거의 목표 주가의 거의 한 90% 가까이 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이 NC소프트는 상반기 매출액이 6,278억이고, 영업이익이 2,390억입니다. 그래갖고 영업이익률이 38.1%. 넷마블보다는 거의 3배가량 그 수익성이 높죠. 그리고 상반기 그 EPS 주당 순이익이 8,691원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8월 21일 기준은 47.3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8월 20일 주가가 82만 3천원.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99만 7천원, 최저가가 47만 4,500원. 그래서 얘는 그 시가총액이 18조 6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상반기 매출액이 2,649억, 영업이익이 1,068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3%. 영업이익률은 제일 높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반기 EPS 주당 순이익이 6,620원. 그리고 퍼 주가 수익 비율이 13.8배, 약 14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8월 21일 주가가 18만 8,500원이고 52주 최고가가 22만 8,300원, 최저가가 15만 6천원, 시가총액이 2조 3,609억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매출액은 2,030억, 상반기 2,030억. 그러니까 펄어비스보다 조금 더 작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그 중에 287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4%.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얘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넷마블이네요. 약 12% 되니까. 그리고 상반기 EPS가 486원. 주당 순이익이. 그럼 이거를 2배로 하면은 960원, 97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은 펄을 우리 카카오 게임은 A형 매출액은 펄어비스보다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넷마블하고 비슷하고 이런 상태로 보이니까 얘가 주가 수익 비율 펄을 제일 낮은 거 한 14배로 계산을 하면은 최저 주가가 한 13,6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 수익 비율이 제일 높은 78.6배, 약 78배로 하면은 최고 주가가 75,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카카오 게임은 주가가 최저가가 되면 한 14,500원, 그리고 최고가가 되면 75,000원에서 80,000원 사이, 이렇게 보는 게 좀 동종업계 그 유사 게임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8번째로서요. 최근에 상장한 게임 회사와 그 상장 조건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회사는 미투젠이라는 회사거든요. 온라인 카지노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하고 PC 그 게임 회사죠. 그러면 작년도 1년짜리 실적을 보니까 미투젠은 매출액이 1,027억이고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3,9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형으로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4배 가까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영업이익을 보면은 미투젠은 1,027억 매출에 460억 원이 영업이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44.8%예요. 그 반면에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매출은 3,91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350억 밖에 안 돼갖고 영업이익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3배, 4배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미투젠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이익은 미투젠은 373억 원이라서 순이익률이 36.3%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89억이라서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많이 미투젠에 비해서 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모 계열을 보면 공모 주식수는 미투제는 320만 주를 공모를 하고 864억 원어치입니다. 그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1600만 주, 한 5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공모 금액이 3200억에서 3840억, 훨씬 더 규모가 크게 공모를 하네요. 그 다음에 공모가가, 미투제는 공모가 밴드가 21,000원에서 27,000원이었는데 상단에 결정이 됐어요. 27,000원으로. 왜냐면 이게 기관 투자가 청약 경쟁률이 1115대 1이나 됐고, 그리고 일반인 청약도 1011대 1이나 돼갖고 1000대 1이 넘으니까 상단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 반면에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공모가 밴드가, 희망 밴드가 2만원에서 24,000원이죠. 근데 이제 이 미투젠처럼 상단에 결정이 되면 24,000원에 되겠죠. 근데 요거는 8월 26일에서 27일 날 그 일반 기관 투자가 청약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 청약은 9월 1일에서 2일 날 받죠. 그리고 상장은 9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투젠이 상장 후에 주가 형성을 보면은 상장 후에 주가 형성을 보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107.7%인 29,1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90% 최악은 면했고 107%니까 조금 높게 형성이 됐네요. 그러다가 고가가 39,900원까지 올라갔고 114.4%, 약 15% 정도가 올라갔다가 또 이게 이날 장세가 안 좋아갖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가는 공모가보다 약 7%, 8% 정도 밑도는 25,3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종가가 25,500원. 그래서 약 5, 6% 정도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카카오 게임즈가 미투젠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공모가를 24,000원으로 가정하고, 그럼 시초가가 107%인 25,850원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가는 27,450원, 그리고 저가는 22,600원, 종가는 22,700원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요 그 장점을 보면,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미투젠은 3개 장르 42개 게임을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하고 PC 게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투젠은 영업이익률이 40%나 되는데, 40%가 넘는데,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9% 내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서는 훨씬 더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미투젠은 유통 제한 물량이 72.5%나 되는데,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6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투젠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9번째입니다. 그럼 효과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모 전후한 그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은 지난주 한 19일, 20일 요때부터 거의 약세장으로 반전을 했죠.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2,450까지 갔다 지금 한 2,250인가요? 2,300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 3월 이후에 3월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한번 큰 조정을 받았다가 3월 말부터 다시 그 상승 반전해서 쭉 약간 그 강세의 흐름을 이어왔죠. 그렇게 된 원인이 5가지가 있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게 인상 깊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식 예탁금이 51조래 갖고 사상 최대가 됐다랍니다. 주식 예탁금이 51조래 갖고.
두 번째는 주식 계좌가 3,274만 개가 돼갖고 경제활동 인구 2,824만 명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제활동 인구 한 사람당 한 계좌 이상 주식 계좌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식형 펀드에서의 그 유출금이 17조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간접 투자지 않습니까? 이 간접 투자는 그 예탁금 수수료율도 있고 잘못하면 직접 투자보다는 한 단계 뒤쳐져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개미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지 거의 17조나 빠져나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CMA 계좌,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1845만 개나 돼가지고 그 대기자금이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 그 개미들의 투자 열기가 높아졌냐면은 신용융자 잔액이 16조래 갖고 사상 최대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다섯 가지가 강 세장을 이어온 그런 뒷받침되는 숫자라 이렇게 말한 기사가 있는데 인상 깊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강 세장이 지난주 수목금 이렇게 약세로 반전을 했는데 반전했다 또 다시 올라갔다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지금이 불안한 장세임을 언제든지 약세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글로벌 증권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87조 8,300억 달러인데요. 요게 전 세계 각국의 그 GDP 총합이 87조 7,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각국 GDP 총합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시가 과열돼 있다, 버블이다,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보는 한 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수익 지수가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아져 있다 이런 걸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빚을 내 투자하는 게 너무 급증돼 있다. 신용융자 잔액이 16조 원이나 되니까 이게 너무 높다,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표가 잘못하면 증시를 다시 하락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모에 있어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가 공모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이제 기관 투자가 경쟁률에 거쳐서 이제 공모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이게 경쟁률이 높으면은 기업 가치에 비해 고평가될 우려가 있고 또 그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배정받는 주식이 적어지겠죠. 그 반면에 경쟁률이 낮아지면은 공모가가 낮게 책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정받는 주식이 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배정받는 주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낮은 게 좋고 공모를 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공모 경쟁률이 높은 게 좋다 이런 의미네요. 그 다음에 상장 직후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됐느냐,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많아 갖고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게 상장 직후의 그 주가 그 탄력성 있게 올라가게 하는 그 힘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 주변에 그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지금 뭐 부동산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올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은행 이자율이 너무나 낮죠. 거의 제로 금리죠. 정기예금 금리가 0.5% 선이니까 그 증시에 자금이 몰려올 확률은 그런 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가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그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오늘부터 27일까지인데요. 투자회사 그 주가도 관찰해보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매력적인 저점이 오면은
직접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카카오 게임즈의 중요 투자회사는 첫째, 카카오 게임즈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있죠. 이 주식회사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58.96%, 약 59% 가까이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를 통해서 아주 대박을 치면은 모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그 회사 가치도 기업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 흥행하고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가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게임즈에 한 투자란 유명한 좋은 투자회사가 넷마블이죠. 그 넷마블은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5.63% 갖고 있고, 특히 얘는 방탄소년단 그 소속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얘는 아주 금년도에 최대 그 공모 시장의 최대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공모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나 갖고 있어요. 25.1%. 그러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공모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넷마블한테도 좋겠죠. 그래서 이 넷마블과 카카오의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나, 요걸 봐도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 흥행할 것인가, 요거의 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공모 참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이제 공모 주관사,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이죠. 여기에 계좌를 개설해 놓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기관 투자가의 경쟁률하고 공모가를 확인해 보는 거. 이건 8월 27일이나 28일쯤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공모 참여하는 그 좀 더 구체적인 요령은 유튜브에 그 검색에 들어가셔 갖고 공모 참여 이렇게, 공모주 참여 이렇게 검색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참여가 이제 9월 1일부터 2일이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공모를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 초기에 공모가보다 오히려 하회해야 한다면은 상장 초기에 힘들게 공모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들어가서 바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9월 11일 그 이후에 그 주가 추이를 봐가면서 세부 투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 새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로금리 시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제가 초기에 그 방송했던 투자자의 참가 방패 같은 이런 투자 기초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한 5가지 조건. 뭐죠? 첫째,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독약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불안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죠? 투자 원금의 3분의 1, 약 3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첫째, 현금이 있어야만 시장에 갑자기 큰 충격이 오면, 예를 들면은 과거 그런 예가 있거든요.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거의 한 30% 이상 빠졌어요. 그런 엄청난 충격. 또 금년 3월 달에 그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그 정도 빠졌었죠. 그럴 때 다 100% 투자하고 있으면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현금을 갖고 있으면 대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을 3분의 1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3분의 2가 설령 깨져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나왔을 때 그때 언제든지 또 살 수가 있죠.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 3회에 나누어서 살 때도 나누어 사고 팔 때도 나누어 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량 종목 5, 6개 이내로다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를 다르게 가져가라.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뭐냐면 매도 시기, 한번 주가가 단기 고점에 올라갔고 예를 들면 지금 2450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 고점이면은 2400 넘으면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때 팔았어요. 그리고 이때 또 사버리면은 판 거는 좋았는데 사는 거는 고점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는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건방진 수탉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건방진 수탉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탉 두 마리가 서로 왕자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암탉이나 병아리들이 다 누가 이기나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수탉이 이겼죠. 걔는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서 꽃기요 하고 여봐라 내가 이제 대장이다. 너희들은 모두 내 말에 따르라. 이렇게 한껏 교만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슉 독수리가 날라와서 탁 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건방진 수탉은 승리를 했으면서도 한순간에 생명까지 잃어버렸죠. 우리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먹어갖고 한번 크게 따갖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건방진 수탉처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을수록 주식에서 수익을 봤을수록 겸손해지고 또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억눌러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죠. 그 첫째는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둘째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서 내공을 쌓아라. 그래야지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장세 변동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에서는 블로그와 카페도 운영하는데요. 블로그에서는 매일매일 그 장세 속에 그 일어나는 특징주라든지 시장 이슈를 알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올리니까 많이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 이렇게 검색어를 치고 들어오면은 바로 블로그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층 자녀나 또 친구들이 있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많이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